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날 31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선거권의 혼술 정가 뒷담화 순서입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고 어제 5월 30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면서 정가에서는 지금 서서히 차기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달에 있죠. 왜 차기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전에도 대선 한 2년 남겨두면은, 잠룡들에 나오고 여러 가지 대선 구도의 초반이 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이 보수 정당 쪽에서 대규모 선거에서 사연패를 한 뒤끝이고, 또 이 21대 총선 결과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지만, 21대 국회에 진출하지 않은, 또는 진출하지 못한 대권 잠룡들이 있습니다. 그 대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대선의 이 군부를 서서히 짚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권 이야기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 많이 나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정가 뒷담화 코너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뒤에 이거 강화문입니다. 영날부 서울 본부인데 저 뒤로 그 청와대가 보이시죠? 지금 역강 때문에 자세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자, 저 청와대에 2년 후 어떤 인물이 들어갈까, 또 진보 정권이 연장될까, 아니면 보수에서 어떤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살려서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지금부터 아마 3월까지, 내후년 3월까지 계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단초를 푸는 의미에서 대선 주자 이야기, 특히 보수 우파에 초점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진보 좌파에는 차고 넘칩니다. 보수 우파에는 과거에는 구룡 이런 이야기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 명의 보수 쪽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인물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상당히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도 벌써 3사람이나 있고, 그리고 잠룡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킹메이커를 자임한 사람이 2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킹메이커 2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 자, 이 킹메이커 2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대선 구도, 초반 대선 구도, 보수 우파의 대선 구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킹메이커 2사람, 김종인 비대위원장,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해서 국회에는 들어가지 않은 김무성 전 대표, 2사람이 킹메이커를 자임을 했습니다. 2사람은 출신 성분도 다르고 또 염두에 두고 있는 킹 후보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2사람의 구상, 대권 구상은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떨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킹메이커 1, 김종인이죠. 지금 그 전에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에 대권 구도가 정립될 때까지 정권을 다오 이렇게 해서 반발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으니,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인 입장에서 보수 우파의 대권 구도를 거리게 됩니다. 일단은 거리게 되는데, 현재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파에는 대권 주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파에는 대권 주자가 없다. 그리고 또 그 전에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에 대해서 소멸론을 이야기했었죠. 소멸론. 이제 더 이상 시호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것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였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발끈해서 김종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심지어 과거 본인이 김종인을 상대로 수사했던 뇌물 사건까지 들먹이면서 김종인 불가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또 김종인은 홍준표를 겨냥해서 다시 당에 들어올 생각 마라, 이렇게 또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내부 총질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초기 상황입니다.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효 소멸론, 2017년 대선 출마자 시효 소멸론에 이어서 지금 대선 주자가 있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통합당에 대선 주자는 없고 국민이 이 사람이 대선 주자라고 해서 대선 주자라고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현재로서는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제대로 선언하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 우파의 차기 대권 주자는 본인이 간택하겠다, 본인은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다 없어 하고 2017년에 나온 사람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대권 주자를 만들어서 킹메이커로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입니다. 그 전에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40대 경제통주자를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가 볼 때는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뭐 경제민주화 뭐 이렇게 하면서 경제 관료도 했고 하니까는 본인이 이 경제의 발견이 좀 젊은 사람들 경제통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경제통과 관련해서는 몇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김세현 그 전 의원 이름도 나오죠. 부산에서 동일 고무벨트 선친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나이도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좀 부상을 하고 있는 인물은 홍정욱입니다. 홍정욱 전 18대 국회의원을 한번 했죠. 지금 나이가 50세니까 뭐 40대 거기 좀 맞습니다. 비교적 젊은 데다가 이 국회의원도 한번 했고 언론사 헤럴드 경제의 회장이죠. 그래서 언론사도 경영을 하면서 경제 전문가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감각도 좀 과거에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 국회의원 한번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금수저죠. 금수저로 제가 나쁜 의미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이고 또 처가 쪽도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 유명하죠. 각종 훈맥으로 유명한데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이 부인의 외할아버지가 되고 뭐 이런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스탠퍼드에서 또 로스쿨 법무 박사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변호사에도 합격을 하고 했으니 그때도 뭐 스펙은 화려한 셈이죠. 그래서 홍종욱 최근에 본인의 딸이 마약 밀반입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종욱 전 의원이 좀 부상을 하는 이 21대 총선이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대권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여기저기서 홍종욱 전 의원이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높게 평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총선 직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자리를 엄호하려 할 텐데 소신대로 검찰총장직을 유지한다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애국자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에게도 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김종인이. 윤석열 총장은 뭐 작년에 그 조국 수사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었죠. 본인은 나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지만은 여론조사,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주관식으로 할 때는 항상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수사 의지, 총선 의회 좀 꺾인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망론도 여전히 식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김종인은 그렇고 또 한 명의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인물 김무성 전 대표. 한때는 본인이 이 자기 대권주자 선호대에서 1위를 달렸었던 그런 인물이죠. 지금 국회 이번에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고 지금 마포 쪽에 새로 사무실을 얻어서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거명되는 대선 주자들을 줄줄이 평가를 했는데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안철수에게는 이런 비하를 하나 이야기를 했네요.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지지율이 17%까지 막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범보수 쪽에서 홍준표도 나오고 유승민도 나왔죠.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안철수 쪽에 이 후보 단일화를 해라.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나는 대통령만 하겠다. 나머지는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다 내려놓겠다고 하면은 다른 후보들과 같이 해서 본인은
대통령이 되고 다른 후보들에게 나중에 권력을 나눠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쪽의 반응이 조건 없이 지지를 좀 전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는 정치도 김무성 대표가 니는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줬다 이런 비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에게는 좀 실망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또 다른 대선 후보군에 대한 평을 했는데 이것은 김무성 전 대표의 평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의 평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기에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와 원내대표 그 사퇴파동,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퇴파동 때 한 사람은 대표, 한 사람은 원내대표. 그래서 KY 라인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두 사람 또 원조 친박이고 그 다음에 멀어져서 탄핵까지 찬성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김무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가졌다. 그런데 혼자만 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독불장군 스타일이 단점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하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다 좋다. 신선미도 있고. 그런데 왜 주위에 사람이 없을까? 본인 문제 아닐까? 본인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에 대해서는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한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대를 많이 가졌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총선 결과가. 자기 잘못이지. 제일 유리한 조건에서 망쳤다. 내가 김무성이 친박에 둘러싸이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못 헤어나오더라. 그러니까 한교안에 대해서는 정치력 부족을 단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지사의,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그 단점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했고, 또 홍정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종인이 염두에 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수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미지만 가지고 되느냐? 4년 동안 같이 국회의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선배가 먼저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극성과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가? 적극성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종욱이 다가오면 그래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당신도 이런 의미 정도로 들립니다. 홍준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김무성 전 대표가. 두 사람은 거의 같이 정치를 해왔고 했기 때문에 누가 킹을 하고 누가 킹메이커를 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에 대해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미리 초쳐서 항상 문제다. 미리 초를 쳐서 항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 혁신안에 대해서 홍준표 전 의원이 상당히 비판한 것을 다시 비판을 한 것이죠. 어쨌든 두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은 김무성이 홍준표의 킹메이커는 되는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간략간략하게 지금 초반에 보수파의 그 대선 구도를 말씀을 드리고 킹메이커 두 사람 김종인, 김무성의 구상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을까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 종국이 곧 개막이 되니 앞다퉈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준표야 당연히 내가 대구로 지역구로 옮긴 이유가 대구를 발판으로 해서 기지를 해서 보수 우파의 심장이니까 그 대구를 발판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어차피 총선에 나왔으니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죠. 그 이후에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죠. 이제 전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유승민 전 의원이 총선에 이번에 나가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대신 일찌감치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원희룡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선언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안철수도 범야권의 주자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전에 총선 때 주호영 지금 대표도 대선 출마를 이야기를 했었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방선거 때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권 아니면 PK 이런 데서도 대망론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많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킹메이커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킹메이커가 나타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현재는 2명의 킹메이커와 3명의 대선 출마 선언자, 그리고 여러 명의 잠룡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보수 우파의 대권 구도는 오히려 뚜렷한 주자가 없는 만큼 오히려 더 박진감 있고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수 있다. 대선 경쟁 구도가. 심지어 지금 일각에서는 한시바삐, 지금 이 대선에서도 어려우니까는 한시바삐 모든 사람들이 다 총출동해서 10명이든 15명이든 다 출동해서 전국을 돌면서 전국 순회 후보 경선을 벌이면서 한번 판을 벌려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선 구도, 보수 우파의 대선 구도에 대한 논의, 구상들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 정가 뒷담화였습니다.